형부의 손끝이 내 속옷끈을 건드렸을 때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60 넘은 나이에도 여자가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걸 그 사람 품 안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뜨겁고도 조용한 사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40년 전 그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나는 언니보다 먼저 그에게 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언니가 예비 신랑을 데려온 날이었어요. 60년 세월 중에 잊히지 않는 저녁이죠. 다정한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나를 지나치며 가볍게 미소 지었던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나의 형부가 되던 날, 나는 그 미소를 평생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참 곱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언니 곁에 있는 형부는 언제나 따뜻했고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엔 누군가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떠난 지 10년째 되는 해, 그는 혼자 된 채로 아직도 언니의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던 저녁, 형부의 집에서 함께 국화를 태우며 언니의 기일을 지내던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넌 참 언니랑 닮았다. 그 말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깊고 단단한 눈. 그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책을 읽는 듯 묵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에 자주 귀를 기울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 그가 추천하는 책을 따라 읽곤 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형부는 조용한 목소리로 세상을 풀어내는 사람이었죠. 뉴스를 보며 세상의 흐름을 읽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저 한 문장으로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떠난 뒤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상실감 속에 갇혀 있는지를. 매년 언니 기일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혼자 국화를 태우고 작은 잔의 정종을 따르며 잘 있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그저 그의 옆에서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 기일을 마치고 형부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가끔은 그 사람 생각 안 나는 날이 하루도 없어. 나는 입술을 떨며 조심히 말했어요. 형부 그 마음,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에 담아두기엔 너무 오래 그를 바라봤으니까요. 저 형부를 오래전부터, 아니, 지금은 더 깊이 좋아하게 됐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죠. 이 감정이 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내 손등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혼자였지? 그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래도록 품어온 감정이 이제야 고요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심스러운 거리 속에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길이 바뀌었다는 걸. 짧은 눈맞춤, 길어진 침묵, 무심한 손끝이 닿을 때의 떨림.
그러나 그 모든 설렘 위엔 항상 한 단어가 커다란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한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텐데. 그 말은 거절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그가 자신을 얼마나 단단히 언니의 남편으로 묶어두고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우릴 자꾸 흔들었습니다. 아직도 형부 자주 뵈러 다녀. 남자 혼자 된 집 너무 드나드는 거 아니야? 언니의 친구들이 전하는 한마디에 나는 며칠씩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은 죄일까?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나를 미워했을까? 형부는 어느 날 집에 오던 발걸음을 돌려 오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이 그저 거리두기만 남은 시간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마주하지 못하는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참음이라는 걸. 그의 부재는 더욱 선명하게 그를 내 안에 새겨놓았고 나는 그가 없는 저녁 식탁 앞에서 작게 혼잣말을 뱉곤 했습니다. 형부 아니 상호 씨, 당신도 나처럼 힘든가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형부는 늘 그렇듯 저녁을 혼자 보내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들고 조용히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비가 와서요, 혼자 계실까 봐요. 그는 살짝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고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잘 왔어요. 마침 따뜻한 차 끓이고 있었는데. 작은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허전한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내 가슴 속의 떨림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형부는 아직 언니 꿈꾸세요? 잠시 침묵. 그는 차를 들이켰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걸 여쭙네요. 아니에요. 자주 봐요. 그런데 그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당신 얼굴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그 손을 감싸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요. 첫날, 우리 집에 오셨던 날. 저 그때부터 형부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지만 뜨거운 시선. 그 속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오래된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결혼 안 했어요? 형부 때문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형부처럼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했어요. 그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누르며 살아온 감정이 그 순간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떨렸고 그의 손은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많이 외로웠죠. 네. 형부도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눈썹 위, 코끝,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내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부드럽고 오래도록 누른 입맞춤. 그 속엔 슬픔이, 그리움이, 그리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눈을 감고 이마를 맞댄 채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네요. 저도 그래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타고 올라와 어깨를 감쌌고 나는 그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조심스레 안고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불은 꺼지고 어스름한 조명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고 내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을 때 내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외로웠던 내 마음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움직였습니다. 봉긋한 곡선을 따라 흐르는 손끝, 작은 봉우리가 그의 숨결에 반응했고 나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그것이 내 중심에 닿았을 때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외로움의 벽을 넘어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눈물과 숨결이 뒤섞인 그 침대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언니가 아닌 나만을 바라보는 형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형부는 아니, 이제는 그 사람은 아침이면 잘 잤어요? 라며 안부를 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찻집 창가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말을 잘하네요. 여전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은 날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손 안에서 나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도 누군가의 동생으로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받아들여지는 감각.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언니를 그리워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 한켠에 저도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긴 시간 속에 천천히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가슴속에 오랜 감정을 품고 살아온 이들에게 언젠가는 따뜻한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말없이 천천히 당신 안의 여자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릇 황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